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인해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관세 수익으로 여러 거대한 정책들을 미리 실행해 놓았던 그였기에 현재 트럼프는 정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는데요. 결국 그는 이 거대한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그에게 가장 만만한 상대였던 한국을 건드렸습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내들며 관세로 뜯지 못한 돈을 한국의 주한미군으로 뜯어내겠다는 발표를 하고 마는데요. 그러나 트럼프의 이러한 한국에 대한 주한미군 철수 협박에 대해 한국은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응에 미국 백악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화들짝 놀라며 전 세계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이 트럼프의 갑질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던 것일까요? 2026년 3월 북한의 도발을 볼모로 잡고 방위비 10배 안 내면 미군 다 빼겠다며 협박하던 트럼프에게 한국 정부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럼 당장 방 빼라며 짐 싸라는 통보를 날리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그 운명의 날 백악관 집무실 한 구석에서 이 모든 총극을 지켜보고 있던 수석 정책 보좌관이었습니다. 당시 집무실의 공기는 오만함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자만심에 취해 있었고 우리가 내미는 청구서에 감히 토를 달 수 있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 대상이 안보라는 목줄이 단단히 채워져 있는 한국이라면 더더욱 말입니다. 사건의 진짜 발단은 따로 있었습니다. 언론에는 번지르르한 안보 논리를 내세웠지만 백악관 내부의 진실은 한편의 추잡한 삼류 코미디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2026년 초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밀어붙이던 보편적 관세, 폭격 정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당장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기대했던 막대한 관세 수입이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증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패닉에 빠졌고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채울 거대한 현금 창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다. 그들은 절대 미군을 포기할 수 없을 테니 관세로 못 번 돈을 방위비로 10배 뜯어내라는 것이 그의 억지 논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게 먹힐까 의심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광기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얼마나 동맹으로서 신의를 지켜왔는지는 우리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특수성을 인질로 삼아 한국의 국부를 뿌리 끝까지 탈탈 털어먹겠다는 더러운 정치적 계산만이 백악관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를 향해 돈을 내놓으라고 노골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아시아 대륙 구석에 대규모 지상군을 알박기하고 있느냐는 논리였죠. 다가오는 미래 전장은 우주와 사이버 공간이며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미 우주사령부와 인공지능, 무인 함대 창설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첨단 안보라는 포장지를 씌웠지만 본질은 그 우주군 창설, 비용마저 한국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노골적인 갈취 행위였습니다. 발표 당일 백악관 대변인은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당당하게 이 최후 통첩을 낭독했습니다. 한국이 관세 인상 보전분과 10배 인상된 방위비를 내놓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전면 철수 절차에 즉각 돌입하겠다는 협박이었죠. 브리핑이 끝난 후 집무실에 모인 참모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낄낄거렸습니다. 길어야 2~3시간 안에 한국 대통령이 한라인으로 전화를 걸어와 제발 미군만은 남겨달라며 백지수표를 내밀 것이라고 모두가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서너 시간이 지나도 반나절이 지나도 서울에서는 한라인 전화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평양 건너편에서 날아온 것은 한국 정부의 공식 성명서 단 한 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팩스 용지를 집어드는 순간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섬뜩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 문서에는 감정적인 호소나 동맹에 대한 유감 표명 따위는 단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건조한 문장으로
미국의 새로운 군사재배치 전략과 결정을 완벽하게 존중한다. 내일 아침 9시까지 평택 기지로 철수 절차를 논의할 실무진을 파견하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백악관 집무실은 그야말로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아무도 그것을 치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날린 회심의 핵펀치를 한국은 마치 동네 꼬마의 장난을 대하듯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하며 오히려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당황한 대통령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조금 전까지 여유를 부리던 참모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서로의 눈치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블러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진짜로 짐을 싸서 나가라고 우리의 더러운 협박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독자적인 길을 걷겠다고 세계 만방에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한국의 이 소름 돋도록 차가운 반격은 즉각 전 세계의 헤드라인을 집어삼켰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한국이 미국의 억지를 참다 못해 주한미군을 쫓아내는 그림이 연출되자 글로벌 언론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CNN과 BBC를 비롯한 세계적인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끊고 이 사태를 긴급 속보로 타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언론인들의 시선이 하나의 거대한 의문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안보에 얼마나 무임승차를 하고 있었기에 트럼프가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 것인가? 언론들은 즉각 팩트체크에 들어갔고 그 결과는 오히려 미국 정부의 얼굴에 시궁창 물을 끼얹는 꼴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외신들이 파헤친 한국의 막대한 헌신과 압도적인 경제적 기여 규모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집중 조명된 것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캠프 험프리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엄청난 크기에 미군 장병과 가족들을 위한 최고급 병원, 학교, 골프장, 대형 마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였습니다. 전 세계인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 기지의 건설 비용이었습니다. 총 건설비 약 108억 달러, 한화로 무려 14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 중 무려 92%를 한국 정부가 전액 현찰로 부담했다는 사실이 대서특필된 것입니다. 유럽의 한 유력 일간지는 평택 기지의 화려한 항공사진을 일면에 싣고 미국은 동맹국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지어진 5성급 럭셔리 호텔에서 손 안 대고 코를 풀며 호의호식하고 있었다고 맹렬하게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금 지원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군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노른자위 토지들의 임대료 같이 각종 막대한 세금 면제 혜택, 미군 기지로 이어지는 전용 도로와 항만 등의 인프라 지원 비용, 거기에 더해 미군의 부족한 병력을 채워주는 엘리트 카투사 병력들의 무상 지원까지 이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 지원 비용을 모두 합치면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85%에서 90% 이상을 홀로 묵묵히 부담하고 있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전 세계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신랄한 일침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한 권위 있는 군사안보연구소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 고용된 용병이 아닙니다. 그들은 태평양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배치된 미군의 가장 핵심적인 최전방 군대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는 군대의 비용을 왜 한국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방위비 10배 인상이라는 카드가 얼마나 말이 안 되고 부당한 요구인지 그 추악한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맹 간의 비용 분담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그 돈을 내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미국 군인들의 월급표를 한국 세금으로 끊어주고 워싱턴 펜타곤의 에어컨, 전기세와 운영비까지 한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내라는 명백한 조폭식 갈취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전 세계의 여론은 순식간에 미국을 향한 맹렬한 비난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 백악관 참모들은 뉴스를 지켜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쥐어짜서 우리의 정치적 실수를 덮으려 했지만 한국 정부의 차갑고 단호한 대처 한 번에 전 세계 앞에 욕심 많고 무능한 제국주의적 깡패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짐을 싸서 나가라는 한국의 통보가 허세가 아님을 피부로 느끼게 되자 저의 가슴속에는 미칠 듯한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건드린 이 조용하고 묵묵했던 나라가 사실은 세계 질서의 가장 깊은 곳에서 거대한 체급을 숨기고 있던 바위산이었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직감은 이제 곧 워싱턴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재앙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가 한국에 소름 돋도록 차가운 철수, 수락 통보에 경악하며 뒤집어지던 바로 그 시각, 워싱턴 백악관 지하 벙커에서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른바 NSC, 비공개 브리핑이 소집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집무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참모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지만 이번 철수 정책을 주도적으로 위반했던 강경파 정책보좌관인 저는 애써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거들먹거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약간은 두려웠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그 상황에서 한국이 치기 어린 자존심을 부리고 있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저는 회의실 테이블에 다리를 꼬고 앉아 펜을 빙빙 돌리며 말했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겁을 먹습니까? 한국 놈들 지금 뻔한 블러핑, 즉 허세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짐 싸는 신용만 제대로 보여주면 내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당장 백지수표 들고 워싱턴으로 날아올 겁니다. 저는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북한이라는 호전적인 국가를 머리맡에 두고 있는 한국이 감히 미국이라는 거대한 안보 우산을 제 발로 걷어차고 어떻게 버티겠냐는 오만한 계산이 깔려 있었으니까요. 제 눈에 한국은 영원히 우리가 시키는 대로 돈을 바쳐야 하는 절대 도망칠 수 없는 안보의 인질일 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벙커의 두꺼운 철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가슴팍에 훈장이 가득 달린 군복을 입은 미인도 태평양 사령관과 날카로운 눈매의 CIA 국장이 금방이라도 사람을 찢어 죽일 듯 굳은 표정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령관은 인사조차 생략한 채 들고 있던 두꺼운 기밀, 서류 뭉치를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하는 파열음과 함께 회의실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따져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돈 안 내면 기지를 빼는 게 비즈니스의 기본 아닙니까? 꼬우면 그쪽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죠. 제가 그 알량한 비즈니스 논리를 다시 한번 들이밀자 사령관의 눈에서 말 그대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제 얼굴 코앞까지 다가와 벼락같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건 빌어먹을 비즈니스가 아니라 제국의 붕괴다. 이 멍청한 자식아. 사령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객관적인 팩트들은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오만한 세계관을 단숨에 산산조각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치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당신 눈에는 한국이 그저 삥 뜯기 좋은 호구로 보였겠지. 하지만 군사 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국의 유일무이한 대륙 교두보다 아시아 대륙 한복판에 떡하니 발을 딛고 서서 호시탐탐 패권을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턱 밑에 시퍼런 비수를 24시간 내내 들이밀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지상군 전초기지란 말이다. 저는 더듬거리며 반박하려 했습니다. 우리에겐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오키나와 기지도 있고요. 그러자 사령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본, 거긴 사방이 바다로 막힌 섬나라다. 대륙으로 진격할 수도, 대륙에서 밀려오는 압박을 직접 몸으로 막아낼 수도 없는 명백한 한계가 있단 말이다. 지상 방어선으로서 일본은 한국의 대체제가 될 수 없어. 그동안 아시아 대륙에서 밀려오는 공산권의 거대한 압력을 최전방 방파제인 한국이 온몸으로 막아주고 있었기에 일본과 태평양이 안전할 수 있었던 거다. 사령관의 브리핑은 점점 더 절망적인 수치들을 토해냈습니다. 만약 한국이 그 방파제 역할을 포기하고 진짜로 미군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은 그 즉시 괌과 하와이까지 무려 3,000km 이상 뒤로 밀려나게 된다. 당신의 그 알량한 비즈니스 마인드 때문에 내일부터 미 캘리포니아 서부 해안가에 중국의 핵잠수함이 제 집 드나들듯 유유자적 돌아다니게 될 거란 말이다. 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사령관의 맹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첨단 정보 자산의 괴멸적 손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 영토에 설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전방위 X밴드 레이더는 어떻게 할 건가? 이 레이더망은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야. 중국 내륙 깊숙한 곳의 미사일 기지 동향을 24시간 내내 초정밀로 감시하고 있는 미 펜타곤의 가장 밝고 예리한 눈이다. 당장 내일 아침 한국 정부가 괘씸죄를 물어 우리 영토 내에 있는 미군의 모든 레이더 전원을 차단하겠다고 통보하는 순간 우리 아시아 감시망은 말 그대로 시각장애인이 돼버린다. 맹인이 된 미군이 어떻게 동북아시아를 통제한단 말인가. 저는 반박할 말을 잃고 의자 등받이에 털썩 기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던 그 나라가 사실은 우리의 안구를 대신 굴려주고 우리의 방패를 대신 들어주고 있던 절대 대체 불가한 지정학적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때 사령관이 던진 서류 뭉치 사이로 믿을 수 없는 군사 데이터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미국에 안겨주던 이른바 천문학적 이익의 실체였습니다. 저는 수치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무려 50만 명에 달하는 고도로 훈련된 정규군과 언제든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300만 명의 정예 예비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징병제를 통해 끊임없이 젊고 강력한 전투력을 수혈받고 있었죠. 사령관은 제 표정을 읽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지금 미군은 모병제 한계로 만성적인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만약 한국이라는 방어막이 사라지고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군이 보여주는 이 정도 규모의 재래식 억제력을 우리 미군만으로 직접 유지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나? 최소한 매년 500억 달러, 한화로 약 65조 원 이상의 막대한 국방비가 추가로 허공에 증발하게 된다. 그것도 병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의 미군을 전부 긁어모아야 할 판이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좌관인 저는 그동안 우리가 한국에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써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으니 당연히 그 대가를 몇 배로 토해내야 한다고 믿었죠. 그런데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피를 빨아먹은 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한국이라는 거대한 체급의 군사 강국을 공짜 프록시, 즉 무료 대리 방어막으로 너무나도 알뜰하고 잔혹하게 써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주 적은 주둔 비용만 들이대며 한국의 50만 대군이 흘리는 피와 땀 뒤에 숨어 아시아의 패권을 거저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 순간 줄곧 팔짱을 끼고 침묵을 지키던 CIA 국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벙커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정도로 섬뜩했습니다. 사령관님의 말씀은 그나마 가장 낙관적인 군사적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진짜 끔찍한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국장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기적이고 더러운 협박에 완전히 빡쳐버린 한국이 내일 당장 미국 우산을 걷어차고 자체 핵무장을 선언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들의 기술력이면 한 달 안에 수십 발의 핵탄두를 찍어낼 수 있다는 건 당신도 잘 알 텐데요. 국장의 입에서 나오는 시나리오는 미국이라는 제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면 핵무장도 필요 없이 한국이 철저한 경제적, 안보적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고 군사적 불가침 조약을 맺어버리면요. 한국이 미국이라는 족쇄를 끊고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 친중 혹은 중립 노선을 타는 순간 대만은 고립되고 일본은 공포에 질려 무너집니다. 그러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달러 패권은 그날로 영원히 끝장나는 겁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턱 막히고 등골을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한국을 쥐어짜 보겠다며 오만하게 흔들어댔던 저의 그 알량한 정책이 사실은 미국의 심장에 꽂힌 시한폭탄의 뇌관을 건드린 짓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목줄을 단단히 쥐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알고 보니 우리가 쥐고 있던 건 폭발 직전의 미국 안보 해체 스위치였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한국에게 매달리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까? 제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텅 빈 벙커 안을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저의 멘탈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고 그동안 전 세계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미국과 한국의 갑을 관계가 완벽하게 그리고 소름 돋도록 철저하게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위대한 국가가 묵묵히 희생하며 자리를 지켜주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던 철저하고도 처절한
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시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준다고 굳게 믿었지만 지난 10년 사이 미국의 국방과 경제 시스템 전체가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는 거대한 종속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벙커에서의 그 숨막히던 난도질이 끝나고 제 멘탈이 바닥까지 털렸을 때 저는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착각 속에 살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호구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호구라고 비웃었던 상대에게 사실은 우리가 완벽하게 길들여지고 사육당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콧대를 하늘 높이 쳐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의 금융을 지배하고 최첨단 소프트웨어를 독점하는 진정한 1등 제국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우리는 기름때 묻은 구시대적인 굴뚝 산업과 제조업은 인건비 싼 아시아의 하청 국가들에게 뼈다귀 던져주듯 던져주면 그만이라고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화려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월스트리트의 마천루에서 수백조 원의 숫자 노름이나 하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생존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화려한 거칠의 대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제조 인프라를 바닥부터 무섭게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서운 집념의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끔찍한 비수로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현재 미국 본토의 방위산업 현실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한때 민주주의의 변기창이라 불리며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미국의 거대한 무기 공장들은 이제 숙련공들이 다 늙어 은퇴하며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설비들은 녹이슬어 삐걱거리고 펜타곤에서 미사일 하나, 포탄 하나를 주문해도 납기일을 맞추지 못해 수년씩 대기표를 뽑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기가 막힌 실정이었죠. 반면 한국은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그들은 제조업을 단순한 하청이나 3D 업종으로 여기지 않고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을 결합한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로 무섭게 진화시켜버렸더라고요. 저는 벙커에서 들이민 브리핑 자료를 보며 제 눈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유진영의 무기고 역할을 그야말로 싹쓸이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이 중동이나 동유럽의 험악한 분쟁 지역에 끝없이 지원해야 할 155mm 포탄의 막대한 물량, 그 뒷배경에는 한국의 거대한 생산 라인이 압도적인 속도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열광하며 앞다투어 사들이는 차세대 K9 자주포, 하늘을 가르는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육방부라 불릴 정도로 집착하며 만들어낸 세계구급, 최첨단 전차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방위산업은 그야말로 괴물 같은 생산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 철수 협박 사태로 한국이 완전히 화가 나서 괘씸죄를 묻겠다며 무기 생산과 부품 수출, 통제 스위치를 가차없이 내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군과 우리 동맹국들은 중동이나 동유럽에서 전쟁을 수행하다가 과장 하나 없이 정확히 일주일 만에 총알이 바닥나 빈 총만 짤깍거리며 손가락을 빨아야 하는 소름 돋는 현실이 펜타곤의 1급 기밀 보고서에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미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미국산일 뿐 그 속을 채우는 진짜 두뇌와 심장은 철저히 한국의 목줄을 잡혀 있었다는 끔찍한 사실이었죠. 우리 미국의 콧대 높은 자존심이자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 불리는 F-35 라이트닝 전투기, 그리고 바다에 걸어다니는 요새이자 신의 방패라 불리는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저는 뼛속까지 오만한 미국인으로서 당연히 이 모든 첨단 무기들이 100% 순수 미국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실의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은 참담할 정도로 굴욕적이었습니다. 조종사의 생존과 직결되는 헬멧의 초정밀 디스플레이 패널, 적의 미사일을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족집게처럼 찾아내는 최첨단 특수 레이더 센서, 그리고 스텔스 기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 적의 레이더를 바보로 만드는 고강도 특수압금 부품들. 이 대체 불가능하고 경이로운 핵심 부품들의 상당수가 오직 한국의 첨단 부품, 생태계에서 독점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청 업체가 부품 몇 개 납품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안보상의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 부품들에 대한 전격적인 수출 통제를 걸어버리는 순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로키드 마틴과
보잉의 그 거대한 최첨단 무기 조립 라인은 당일로 올스톱되는 완벽한 종속 구조였습니다. 핵심 부품 단 하나라도 빠지면 수천억 원짜리 전투기는 하늘을 날 수 없고 조 단위의 이지스함은 바다로 나갈 수 없으니까요. 그 정밀한 부품들을 미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연구해서 생산 라인을 구축하려면 최소 10년의 피말리는 시간과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불타오를 거라는 결론에 도달하자 저는 말 그대로 숨이 턱 막혀 헐떡거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황을 완벽한 생지옥으로 몰고 간 것은 우리 생활과 직결된 글로벌 물류망과 경제 분야의 치명적인 연결고리였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며 쉴 새 없이 막대한 물자와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친환경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이 거대한 바다의 괴물들을 제대로, 그것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건조해 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사실상 한국의 거대한 조선소들 뿐이더라고요. 섭씨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며 폭발 위험이 있는 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그 미친 기술력은 전 세계 글로벌 해운 물동량의 명주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수출하고 또 그 이상으로 엄청난 양의 소비재를 수입해야만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하루하루 돌아가는 빚더미 위에 거대한 소비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물류망을 책임지는 최고급 선박 생태계를 한국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한국이 우리의 관세 폭탄과 미군 철수 협박에 분노하여 선박 인도 시기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핵심 선박 부품 공급망을 은밀하게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서부와 동부에 있는 거대한 항구들은 물건을 싣고 내릴 배가 없어 그날로 완벽하게 마비가 됩니다. 바다의 공급망이 막히면 당장 미국 내 대형 마트의 진열대가 텅텅 비게 될 것이고 생필품 품귀 현상과 에너지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하늘을 뚫고 치솟게 되는 끔찍한 연쇄 붕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백악관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피 튀기는 내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지하 벙커에서 영혼이 털린 채 덜덜 떨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때 지상의 오벌 오피스, 즉 대통령 집무실에서는 상상도 못할 혁명사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만한 주한미군 철수 및 관세, 폭탄 발표가 언론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가 무섭게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의 장관, 돈줄을 쥐고 있는 재무부 장관, 그리고 경제를 책임지는 상무부 장관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집무실 문을 거칠게 박차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각 부처에서 슈퍼컴퓨터로 긴급하게 돌려본 재앙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먼저 예의나 격식 따위는 내다버린 채 두꺼운 기밀 보고서를 대통령의 최고급 책상 위에 쾅하고 내동댕이 치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대통령 각하, 당장 그 빌어먹을 주한미군 철수 발언과 관세 폭탄 정책을 전면 철회하셔야 합니다. 각하께서 한국의 관세를 때리고 욱하는 마음에 미군을 빼버리신다면 북한이 쳐들어오기도 전에 우리 미국 경제와 국방 시스템이 먼저 개박살이 납니다. 그의 목소리는 극도의 분노와 두려움으로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재무부 장관 역시 이마에 핏대를 팽팽하게 세우며 거칠게 거들었거든요. 각하, 이건 각하가 평소에 좋아하시는 만만한 비즈니스 협상이 아니라 명백한 국가적 자살 행위입니다. 분노한 한국이 보복 조치로 핵심 부품과 방산, 물자 수출 밸브를 단 하루라도 꽉 잠가버리는 순간 미국 내 물가는 단숨에 30% 이상 미친 듯이 폭등합니다. 월스트리트는 그날로 붉은 피바다가 될 것이고 록히드 마틴과 보잉 같은 우리 핵심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당장 내일 아침 반토막이 날 겁니다. 당장 내년 선거는커녕 워싱턴 한복판에서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폭동을 일으킬 거라고요. 평소 가장 이성적이고 냉철하던 상무부 장관마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눈물을 글썽인 채 대통령의 책상을 짚고 애원했습니다. 각하, 인정하기 치욕스럽고 뼈아프지만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화려한 초강대국이지 한국의 저 압도적이고 치밀한 첨단 제조, 인프라 생태계 없이는 전투기 한 대, 쓸만한 배 한 척 제대로 띄울 수 없는 무능력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핵심 부품을 끊어버리면 우리 경제의 심장이 그대로 멎어버립니다. 제발
제발 한국의 심기 좀 그만 건드려 주십시오. 자신만만하게 두 주먹을 불끈 쥐며 한국의 뼈를 깎아 국부를 쥐어짜라고 호기롭게 명령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 밀랍 인형처럼 굳어버린 채 멍하니 장관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충직한 신복들이자 세계 최강, 미국의 핵심 부처 수장들이 일개 약소국이라며 동네북처럼 무시했던 한국에게 제발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고 피를 토하며 애원하는 이 기괴하고도 초현실적인 상황을 도저히 머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 거들먹거리던 대통령은 이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부여잡으며 더듬거리듯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우리가 쟤네를 지켜주는 거 아니었어? 세상에, 우리가 매년 천문학적인 달러를 쏟아부어가며 북한으로부터 굽어 살펴주는 불쌍한 나라 아니었냐고. 그런데 도대체 왜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위대한 우리 미국이 한국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벌벌 기어야 하는 거냐? 도대체 지난 10년 동안 내가 모르는 사이 저 동방의 쬐그만 나라에서 무슨 미친 짓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의 찌질하고도 처절한 끔찍한 현실을 철저히 부정하는 절규가 넓은 오벌 오피스를 텅 빈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울렸지만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모인 그 누구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오만함과 자만심에 눈이 멀어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언제든 스위치를 끄고 켤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지난 10년. 하지만 이제야 벼락을 맞은 듯 마주하게 된 차갑고도 소름 돋는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조용하고 거대한 호랑이가 겉으로는 얌전하고 순한 양의 탈을 쓴 채 사실은 미국의 국방과 경제라는 가장 치명적인 명주를 자신의 날카로운 이빨 사이에 아주 부드럽고도 단단하게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 꽉 물고 있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오만을 떨면 떨수록 그 보이지 않는 거대한 목줄은 우리의 숨통을 더욱 잔혹하고 자비 없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벌어진 그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항명 사태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도 저는 도저히 이 미쳐버린 현실을 제 머리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명색이 세계 최강 미국의 수석 정책 보좌관이었고 이번 주한미군 철수와 관세 폭탄이라는 강경 정책을 제일 밑바닥부터 설계한 장본인이었거든요. 제 자존심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거라고 펜타곤과 상무부 장관들이 지레 겁을 먹고 호들갑을 떠는 것일 뿐이라고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현재 미국의 에너지와 최첨단 국방기술을 총괄하는 미 에너지부의 최고 책임자들과 펜타곤의 두뇌라 불리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 즉 달파의 최고 전문가들을 백악관 지하의 극비 회의실로 긴급 소집했습니다. 어떻게든 대안을 찾아내서 한국의 그 오만한 콧대를 꺾어버려야만 했으니까요. 그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다짜고짜 책상을 쾅 내리치며 윽박을 질렀습니다. 다들 도대체 왜 이렇게 겁을 집어먹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까? 까짓거 한국 놈들이 전력만 기기 좀 안 주고 약동가리 좀 안 준다고 우리 위대한 미국이 하루아침에 망하기라도 합니까? 정 부족하면 돈을 3배, 4배 더 주고 다른 나라에서 사오거나 정 안 되면 천조국의 막강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우리 미국 본토에 당장 공장을 뚝딱 지어버리면 되잖아요. 저는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달러라는 무한한 권력과 광활한 미국 땅만 있으면 어떤 기술이든 금방 찍어낼 수 있다는 전형적이고 오만한 미국식 사고방식에 단단히 갇혀 있었던 거죠. 저는 그들이 제 호통에 고개를 끄덕이며 당장 대안을 내놓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망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 에너지부 장관이 땅이 꺼질 듯한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제판만큼이나 두꺼운 기밀, 서류 뭉치를 제 앞 테이블로 툭 던지더라고요. 장관의 퀭한 눈빛에는 분노를 넘어선 짙은 체념과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제발 그 알량한 자만심은 버리시고 이제 그만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현재 우리 미국 본토에 깔려있는 전력망은 지어진 지 50년이 훌쩍 넘어 오늘 당장 어디 하나가 터져서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대통령 각하께서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계신 펜타곤의 차세대 인공지능 무인 무기 체계는 그야말로 전기를 미친 듯이
집어삼키는 굶주린 하마와 같습니다. 이 막대한 괴물 같은 전력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제하고 분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심장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초고압 변압기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고작 변압기 따위가 대수냐고. 쇳물 녹여서 코일 감아 만드는 그깟 철통 하나. 우리 기술로 못 만드냐고 속으로 비아냥거렸죠. 장관은 저를 마치 구제불능의 바보를 보듯 쳐다보며 무겁게 말을 이었습니다. 단순한 철통 덩어리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이 만들어내는 초고압 변압기는 보좌관님이 상상하시는 그런 구시대적인 물건이 아니라고요. 한국의 변압기는 그들만의 독보적인 기술인 인공지능 지능형 전력망, 이른바 AI 슈퍼그리드와 완벽하게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저 구리선을 타고 전기를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초 단위도 아닌 나노초 단위로 국가 전체의 전력량을 계산하고 분배하는 우주선급의 초정밀 기기입니다. 심지어 기계 스스로 기상이변이나 전력 과부하를 딥러닝 기술로 미리 예측해서 고장이 나기 전에 스스로 전력을 우회시키는 미친 자동 복구 기술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 뒤져도 전력망 시스템에 이런 공상과학, 영화 같은 짓을 완벽하게 상용화시킨 나라는 오직 한국뿐입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억지로 입술을 깨물며 반박했습니다. 그럼 중국이나 유럽에서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장관은 즉각 자비 없는 팩트 폭격을 날렸습니다. 중국산이요? 전력망은 국가 안보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해킹과 백도어 우려 때문에 연방법으로 중국산 전력기기는 미국 땅에 단 하나의 나사못도 들어올 수 없게 완벽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럽산은 어떨까요? 유럽의 네로라 하는 전통의 전력기기, 기업들도 이 슈퍼그리드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의 압도적인 혁신 속도에 밀려 기술력이 최소 5년 이상 뒤처져 있는 데다가 살인적인 인건비 때문에 가격은 한국산의 2배나 비쌉니다. 성능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2배인 고철을 사오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글로벌 초고압 변압기 시장은 한국의 전력기기 기업들이 사실상 생태계 전체를 독식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밀려 있는 주문 대기만 무려 5년치에 달합니다. 지금 당장 현찰 박치기로 수십조 원을 싸들고 가서 제발 팔아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어도 한국 공장 앞마당에서 5년을 텐트 치고 기다려야 한단 말입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롭게 회의실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보좌관님께서 방금 무슨 짓을 저지르셨죠? 우리가 쥐꼬리만 한 돈을 뜯어내겠다고 미군을 빼버리겠다고 협박을 해버렸습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 위기 대응과 국방 우선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워 미국으로 가는 전력기기 수출 우선순위를 전면 보류하고 내수용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며 납품을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년 대기는커녕 내일 당장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군 핵심 기지들의 전원 플러그가 그대로 뽑혀버립니다. 펜타곤의 뇌 역할을 하는 거대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모니터가 일제히 까맣게 꺼지며 완벽한 블랙아웃, 즉 대정전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전기도 켜지 못해 촛불을 켜고 작전 지도를 봐야 하는 펜타곤. 그게 보좌관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미국의 모습입니까? 저는 뒤통수를 커다란 망치로 얻어맞은 듯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전원 플러그조차 꽂지 못하는 세계 최강의 군대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굴욕적이고 끔찍한 시나리오였거든요. 제가 식은땀을 뚝뚝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펜타곤의 첨단 기술을 책임지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달파의 국장이 마이크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전기만 끊기는 게 아닙니다. 보좌관님, 우리 미군 장병들의 목숨줄 자체도 한국에 꽉 쥔 소나기에 완벽하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는 태블릿 PC의 화면을 회의실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우리 미군이 전 세계 그 어떤 험난한 오지나 생화학전의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압도적인 국가 전략, 의료 비축물자가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의 생화학 테러에 대비한 최첨단 백신, 변이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전투용 특수항생제, 방사능 피폭 치료제 등 차세대 군의료 체계는 총알이나 미사일보다 더 중요한 미군의 절대적인 생명선입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약은 그냥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공장 돌려 만들면 되는데 그게 도대체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국장은 저를 노려보며 소름 돋는 진실을 가차없이 꺼내놓았습니다.
그 흔한 감기약이나 찍어내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보고서의 팩트체크 결과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십시오. 미군이 비축하는 이 극도로 복잡하고 위험한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의 원료를 배양하고 합성하여 오차율 0.0001%의 기적 같은 확률로 위탁 생산해내는 곳. 이른바 CDMO 기지는 전 세계를 다 뒤져봐도 한국의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가 유일무이합니다. 국장의 설명은 제 숨통을 점점 더 거세게 조여왔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당연히 이 노다지 사업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이런 최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공정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한 톨, 온도 0.1도의 미세한 차이만 생겨도 배양 중인 세포 전체가 오염되어 한 번에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그 어마어마한 분량률을 감당하지 못해 백기를 들고 포기하거나 생산 속도가 턱없이 느려서 도저히 수요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무슨 미친 짓을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이 미세하고 까다로운 생명공학 공정에 자신들의 압도적인 인공지능, 로봇 공정과 극한의 자동화 기술을 결합시켜버렸습니다. 인간의 실수가 개입할 틈조차 아예 없게 만들고 오염률 제로, 불량률 제로라는 마법 같은 기적을 매일같이 공장에서 찍어내고 있다고요. 전 세계 글로벌 제약사들과 우리 펜타곤마저 한국의 송도 클러스터 앞에 무릎을 꿇고 줄을 서서 제발 우리 약 좀 만들어달라고 번호표를 뽑고 굽실거리는 게 작금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저는 다급하게 책상을 짚으며 발악하듯 반박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돈이 썩어나고 땅이 남아도는 천조국 미국 아닙니까? 예산을 수십조 원 쏟아부어서라도 우리 땅에 당장 그 공장을 똑같이 지으라고 하세요.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 곳곳에서 기가 막힌다는 듯한 서늘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달파 국장은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의 어리광을 타일러주듯 차갑고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미국 본토에 공장을 짓는다고요? 보좌관님, 그 압도적인 수율, 즉 완성품 비율을 미친 듯이 뽑아내는 한국의 천재적인 생명공학, 기술자들과 그 거대하고 촘촘한 첨단 인프라 생태계를 미국 땅에 그대로 복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못해도 최소 15년입니다. 그것도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인 달러를 허공에 쏟아부어도 성공한다는 보장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철수 협박 직후 한국이 만약 진심으로 분노하여 자국 방위 목적 및 전략 물자 유출 방지를 내세워 군용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수출 라인을 그대로 꽁꽁 얼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다음 달부터 우리 펜타곤의 의료 창고가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약물 공급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중동이나 아시아에서 적의 생화학 테러가 발생한다면 우리 위대한 미군의 생존율은 단 한 달 만에 70%가 증발해버린다는 저 끔찍한 보고서 수치가 정녕 안 보이십니까?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뱃속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듯한 거대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탱크를 몇 대 더 가지고 있고 미사일을 누가 더 멀리 쏘느냐의 얄팍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기계를 움직이는 빛, 즉 전력망, 그리고 미국의 모든 군인과 국민의 숨을 쉬게 하는 생명, 즉 의료 체계, 이 거대한 국가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인프라의 목줄을 한국이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장악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너무나도 참혹하고 명확해서 제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보좌관님, 우리에게는 한국 외엔 선택권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잘난 척을 하며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압박하는 순간 오히려 그들에게 이 모든 생명줄 같은 공급망, 스위치를 합법적이고도 완벽하게 내릴 수 있는 최적의 명분을 우리 손으로 직접 쥐어주게 되는 꼴입니다. 미군을 빼며 푼돈을 뜯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매년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돈을 수수료로 갖다 바치면서라도 제발 한국의 그 거대한 인프라 가랑이 밑으로 기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려야 할 판이란 말입니다. 회의실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침묵만이 매섭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얼굴에 쓰고 있던 안경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극심한 현기증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겁박하고 쥐어짜려 했던 나라, 북한의 위협에 벌벌 떨며 미국만 바라보는 일개 약소국인 줄로만 알았던 그 나라, 그러나
그 얌전하고 순진한 겉모습 뒤에서 한국은 이미 전 세계의 심장부 곳곳에 그 누구도 베어낼 수 없는 강철 같은 거미줄을 치밀하게 쳐놓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조용한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조용히 인공지능과 첨단 제조업을 결합하며 인류의 한계를 돌파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저 종이 쪼가리인 달러를 찍어내며 오만함에 취해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영린을 건드렸다는 뼈저린 공포감과 함께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한국의 압도적이고도 조용한 지배력 앞에 완벽한 멘탈 붕괴의 늪으로 깊숙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소름 돋는 상황은 따로 있었어요. 전기도 끊기고 약도 끊긴 상황에서 끝까지 알량한 허세를 부리던 저는 결국 미군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태평양 해저 통신망의 마스터키마저 한국이 쥐고 있다는 미인도 태평양 사령관의 브리핑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에너지부 장관과 국방고등연구계획국 국장의 연이은 자비 없는 팩트. 폭격에 제 멘탈은 이미 갈갈이 찢긴 걸레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숨통을 무자비하게 옥죄어오는 그 끔찍한 백악관 지하 벙커 회의실에서 저는 제발 이 악몽 같은 현실에서 깨어나고 싶어 미친 사람처럼 발악을 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근본적인 전력망과 생명선인 의료 체계가 온전히 한국의 손아귀에 넘어갔다는 소름 돋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저는 제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자존심을 박박 긁어모아 핏대를 세웠습니다. 아니, 까짓거 통신망 그거 그냥 하늘에 위성 빵빵하게 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썩어나게 많고 우주 기술 1등인 우리 미국이 위성 하나 제대로 못 띄웁니까? 당장 일론 머스크한테 한 라인 연결해서 저 우주의 스타링크 수천 개 쫙 깔아버리라고 해. 제가 마치 대단한 돌파구라도 찾아낸 것처럼 얼굴을 붉히며 악을 쓰자. 이번에는 회의실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뚜벅뚜벅 무거운 발걸음으로 제 앞까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턱관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저를 내려다보는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한심한 벌레 한 마리를 쳐다보는 듯했습니다. 이 멍청한 소리 당장 집어치우십시오. 당신 같은 오만한 책상 물림들이 현장은 쥐뿔도 모르면서 그따위 아니란 생각으로 팬대만 굴리니까 위대한 미국이 지금 이 지경, 이 꼴이 된 겁니다. 가슴팍에 훈장이 가득 달린 사령관의 우렁찬 호통은 벙커의 두꺼운 철제벽을 뚫어버릴 기세였습니다. 그는 덜덜 떠는 저를 향해 숨 쉴 틈조차 주지 않고 팩트 폭격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의 위성이라고 하셨습니까? 민간인들이나 집에서 편하게 쓰는 그깟 인터넷 위성은 적군이 마음먹고 쏘아대는 전파방해, 즉 재민공격 단 한 번이면 그 즉시 고철덩어리 우주 쓰레기로 변해버립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미군이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최고 등급의 1급 군사기밀 데이터와 저 깊고 어두운 바닷속을 은밀하게 자망하는 핵잠수함, 지휘망이 고작 그런 허술한 위성 나부랭이로 전송될 줄 아십니까? 미군의 진짜 뇌와 신경망은 저 높은 하늘이 아니라 수압이 펄펄 끓어오르는 태평양 심해 밑바닥에 끝도 없이 깔린 초보한 양자암호에저 광케이블을 통해서만 전송됩니다. 하늘에 떠있는 위성은 해킹당하거나 격추당할 수 있지만 이 수만 킬로미터의 심해 광케이블은 물리적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해 완벽하게 해킹이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바로 미군이 전 세계 바다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진짜 무적의 힘, 그 원천이란 말입니다. 저는 사령관의 서슬퍼런 기세와 논리에 완벽하게 짓눌려 꿀꺽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령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동안 숨겨져 왔던 우리 미국의 뼈아픈 한계와 치부를 가감없이 짚어주더라고요. 우리 미국은 실리콘밸리에서 번지르르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는 의심할 여지 없는 세계 최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1초의 끊김도 없이 실어나르는 수만 킬로미터의 물리적 광케이블을 저 거칠고 위험한 바다 밑바닥에 직접 깔고 또 정밀하게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거대한 특수 선박과 고도로 숙련된 심의 인력을 완전히 상실한 지 수십 년이 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노름이나 하며 손에 기름 묻히는 험한 노동을 철저히 천시하고 버려둔 결과죠.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태평양 전역에 우리 미군 기밀 데이터 90% 이상이 지나가는 무려 1만 5천 킬로미터 길이의 거대한 해저 케이블망, 그 핵심 포설과 까다로운 보수 작업을
LS 전선이나 KT 서브마린 같은 한국의 전선 기업들이 완벽하게 독점하고 사실상 바다 밑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핑 도는 현기증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전선줄 바다에 깔아주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세계 최강 천조국이 쩔쩔매하냐고 속으로 치기 어린 불만을 품었거든요. 하지만 사령관의 다음 설명은 제가 가진 오만한 상식의 범위를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그저 구리선 뭉치를 돌덩이에 묶어 바다에 휙 던져놓는 노가다 작업인 줄 아십니까? 한국이 바다에 심어놓은 케이블은 인류 기술의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수만 킬로미터의 케이블 껍질 자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초정밀, 인공지능 센서를 수없이 심어놓았습니다. 해저 깊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거나 적국의 잠수함이 고의로 케이블 절단을 시도하는 순간, 이 인공지능은 0.1초 만에 위협을 파악하고 데이터가 유실되기 전에 스스로 다른 우회, 경로를 즉각적으로 찾아 전송시키는 AI 자율 치유형 케이블을 세계 최초로 바다에 상용화시켜 버렸습니다. 마치 상처가 나면 스스로 피를 먹게 하고 치유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신경망처럼 말입니다. 다른 선진국 기술진들이 케이블에 흠집이 생겼을 때 그 고장난 위치를 찾느라 망망대해 태평양 한가운데서 수십 척의 배를 띄우고 몇 달을 허둥지둥 헤매고 있을 때 한국은 서울의 통제실에서 인공지능으로 정확한 오차 없는 좌표를 콕 찍고 무인 잠수정을 헬기로 내려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고쳐내고 쿨하게 철수합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 그 어떤 선진국도 심지어 우주에 사람을 보내는 우리 미국조차 죽었다 깨어나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의 미치도록 압도적이고 천재적인 디테일입니다. 사령관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한국의 기술력은 마치 미래에서 온 외계인의 기술처럼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진짜 끔찍한 공포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좌관님이 앞장서서 아무 죄 없는 한국을 겁박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날뛰었던 그 멍청하고 오만한 결정 때문에 오늘 아침 한국 정부가 우리 펜타곤에 아주 건조하고 짧은 공식 통보를 해왔습니다. 다름 아닌 국가안보상 최우선주의를 이유로 태평양 해저 케이블 유지, 보수 인력 파견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괴멸적인 재앙을 뜻하는지 짐작이나 가십니까? 당장 다음 달에 심해에 거친 조류나 상어의 이빨 때문에 저의 저 케이블 겉면에 실금 같은 스크래치 하나라도 나게 되면 하와이에 주둔 중인 우리 자랑스러운 태평양 함대는 아시아의 모든 미군 기지들과 통신이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레이더망이 먹통이 되고 수백 척의 군함과 스텔스기들이 순식간에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완벽한 깡통, 즉 귀머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그 미친 천재, 기술자들 외엔 이 사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이 거대한 지구상에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는 턱관절이 덜덜 떨리는 것을 주체하지 못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까딱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위험천만한 심해 기술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점하게 된 겁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그 작은 나라가 도대체 무슨 수로요? 그러자 조금 전까지 핏대를 세우며 분노를 토해내던 사령관의 험악한 표정이 일순간 믿을 수 없을 만큼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품속 안주머니에서 낡고 모서리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제 앞에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낡은 사진 속에는 거칠고 시커먼 바다를 배경으로 몹시 투박하고 무거운 구형 잠수복을 입은 채 피로에 지쳐 갑판 위에 쓰러지듯 누워있는 동양인 남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백악관에 배부른 정치꾼들은 항상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며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 피를 흘리고 엄청난 희생을 했다고 툭하면 텔레비전에 나와 생색을 내죠? 천만에요. 단단히 착각하지 마십시오. 1980년대부터 저 험난한 망망대해 태평양 한가운데 수압이 코끼리 수십 마리가 온몸을 짓누르는 것과 같은 끔찍한 심해 1만 미터 해구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벼랑 끝으로 내던져가며 이 거대하고 복잡한 미군의 신경망을 직접 맨몸으로 잠수해 깐 건 다름 아닌 저 사진 속에 있는 한국의 이름 모를 잠수부들과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사령관의 묵직한 목소리에는 그들에 대한 깊고도 진한 존경심마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돈 많은 서양의 선진국 노동자도 심지어 몸집이 산만한 우리 미국인들조차
그 심해 작업이 너무나 위험하고 끔찍해서 돈을 트럭으로 갖다 주어도 절대 안 하려고 도망치던 최악의 일이었습니다.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칠흑같이 어둡고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심해의 추위에 살점과 피부가 무참히 찢겨나가고 무서운 잠수병이 찾아와 입에서 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영구적인 불구가 되면서도 한국의 저 위대한 아버지, 세대들은 오직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굶기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여 살리겠다는 일념, 그리고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가난한 조국의 인프라를 내 피와 땀으로 직접 세워 번듯한 선진국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그 미련할 정도로 숭고하고 지독한 일념 하나로 캄캄하고 숨막히는 바다 밑바닥을 짐승처럼 맨몸으로 기어다니며 이 수만 킬로미터의 거대한 생명 케이블을 한 땀 한 땀 피눈물로 깔아나갔습니다. 저는 그 낡은 사진 속 한국인들의 깊게 주름진 눈가와 밧줄에 쓸려 투박해진 거친 손을 넋이 나간 듯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령관은 제 가슴 한가운데에 도저히 빼낼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쐐기를 박아 넣었습니다. 지금 우리 잘난 미군 장병들이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라는 으리으리한 5성급 호텔 같은 럭셔리한 기지에서 한여름에 시원한 에어컨을 쐬며 대형 평면 TV를 보고 있을 때, 그리고 당신이 편안하고 안전한 백악관 책상머리에 거드름을 피우고 앉아 안보를 인질 삼아 방위비 분담금을 10배나 당장 내놓으라며 그들을 양아치처럼 윽박지르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깊고 어두운 심해의 끔찍한 수압을 묵묵히 온몸으로 견뎌내며 우리 미국을 세계 최강의 정보 제국으로 군림할 수 있게 만들어준 진정한 생명줄을 자기들의 피와 땀이 진하게 벤 두 손으로 직접 완성해 놓은 겁니다. 우리 위대한 미국이 한국에 베풀었다는 그 알량한 군사적 희생은 한국인들이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굳건히 유지해주기 위해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 소리 없이 흘린 그 뜨거운 피땀과 숭고한 눈물에 비하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깃털만큼의 가벼운 티끌조차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사령관의 분노와 슬픔이 섞인 마지막 한마디는 거대한 벼락처럼 제 알량한 영혼을 무참히 내리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둥이를 놀려 반박할 말도 궁색한 변명으로 도망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우리 미국이며 우리가 가장 우월하다는 오만함으로 똘똘 뭉쳐있던 제 얄팍한 세계관이 와장창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달러와 총칼로 완벽하게 지배하고 굴복시킬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한국은 사실 이 세상 가장 밑바닥의 어둡고 차가운 심해 속에서 너무나도 조용히, 그러나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우리 제국의 숨통과 목숨줄을 꽉 틀어쥐고 있었던 진정한 거인이자 지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그 거대하고 두려운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실험실에서 뚝딱 만들어진 얄팍한 마술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계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수많은 한국인 아버지들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희생, 그 피 묻은 초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금자탑이었습니다. 저는 밀려오는 거대한 부끄러움과 그들의 헌신에 대한 뼈저린 경외감에 완벽하게 압도되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눈물이 차오르는 얼굴을 감싸 쥔 채 도저히 그들의 위대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테이블 위로 무참히 붕괴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절대적인 영원한 갑일 것이라는 저의 멍청하고 오만한 환상은 저 끝을 알 수 없는 태평양의 깊고 푸른 심해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완벽하게 대체 불가능한 룰 메이커이자 미국마저 무릎 꿇게 만든 진정한 갑의 위치에 올라선 한국. 우리는 이제 얄팍한 꼼수로 주한미군 철수라는 멍청한 자충수를 둔 끔찍한 대가로 하와이에 떠있는 저 거대한 태평양 함대마저 바다 위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 무덤으로 전락할 괴멸적인 위기를 두 눈 뜨고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거대한 안보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한국 외에는 그 어떤 알량한 선택권도 핑곗거리도 남아있지 않은 비참하고 굴욕적인 외통수에 걸려버린 겁니다. 저는 빛 한 줌 없는 캄캄한 절망과 후회 속에서 그들이 전 세계를 향해 보여준 너무나도 조용하지만 숨막히도록 압도적인 지배력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인정하고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백기를 든 미국이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한 수 접고 들어가며 굴욕적인 철수 백지화를 선언하자
전 세계 선진국들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세계 최강국을 조련해 낸 한국을 향해 경악과 존경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끔찍한 보고서와 파국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든 백악관의 밤은 무덤처럼 고요하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텅 빈 복도를 걸으며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패배를 곱씹어야만 했거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미국이 하루아침에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는 항공모함 전단을 굴리고 있고 하늘을 뒤덮는 스텔스 폭격기들과 기축 통화인 달러를 거머쥐고 있는 절대적인 세계 1위의 초강대국이 맞습니다. 미국이라는 제국의 거대한 뼈대와 체급은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저와 펜타곤 그리고 백악관의 수뇌부들은 아주 뼈저리고 치명적인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패권이라는 그 거대한 뼈대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정교한 근육, 그리고 온몸의 피를 돌게 하는 신경망인 인공지능 전력망, 바이오, 첨단 반도체, 해저, 케이블 같은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는 전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벽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뼈대가 아무리 거대하고 위협적이어도 근육과 신경이 끊어지면 그저 바닥에 쓰러진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깨달아버렸습니다. 항상 자신의 직감과 협상력을 과시하던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철저한 비즈니스맨이었기에 이 판이 완벽하게 기울어졌다는 것을 누구보다 빠르게 계산해냈더라고요. 당장 눈앞에 푼돈 몇 푼을 더 뜯어내려다가 자신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중국, 우주군 견제 프로젝트나 최첨단 무인 함대 창설 같은 원대한 미국의 미래 안보 계획 자체가 통째로 휴지 조각이 될 판이었으니까요. 한국의 절대적인 지원과 인프라 공급 없이는 미국의 그 어떤 첨단 프로젝트도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대통령은 결국 아주 영리하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삼키는 굴욕적인 타협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며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불어 그토록 핏대를 세우며 요구했던 방위비 분담금 10배 인상안 역시 한국이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막대한 인프라적 가치를 존중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하여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겉으로는 동맹의 결속을 다지는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사실상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 앞에서 조용히 꼬리를 내리고 한수 물러선 역사적인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이 꺾인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의 수뇌부들과 최첨단 국방 기술을 이끄는 기관들, 심지어 피도 눈물도 없다는 월스트리트의 유력, 금융기관들조차 이번 사태에서 한국이 보여준 혀를 내두를 정도의 냉철한 대응에 오히려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펜타곤의 고위급 장성들이 모인 비공개 회의에 참석했다가 펜타곤 대변인이 쏟아내는 극찬을 듣고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변인은 상기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태로 진정한 지배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무리한 압박을 가했을 때 여타 약소국들처럼 감정에 호소하거나 부당하다며 국제사회에 징징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단 한 번의 감정 동요도 없이 미국이라는 거인의 숨통을 한 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데이터와 인프라 밸브에 손을 얹고 조용히 스위치를 잠그려는 천재적인 체스 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대국을 통해 단순한 안보 동맹국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감히 우리 미국조차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구조적 지배자의 위치에 올라섰음을 스스로 완벽하게 증명해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에서조차 한국의 그 서늘하고도 압도적인 실력 행사에 경외심을 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역전극은 당연히 비밀로 붙여질 수 없었습니다. 강대국 미국의 변덕스러운 정책과 무자비한 경제 압박에 숨죽이며 굴복하던 유럽연합의 선진국들과 중동의 막강한 산유국들은 이 역사적인 한국의 완승을 지켜보며 그야말로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재채기만 해도 독감에 걸리던 세계 질서 속에서 감히 미국을 상대로 압도적인 인프라 지배력을 무기 삼아 완벽한 항복을 받아낸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으니까요.
유럽 전역은 한국을 분석하느라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유력 언론과 방송사들은 골든타임 정규 방송을 미루고 연일 긴급 편성 다큐멘터리를 쏟아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들은 하나같이 한국은 어떻게 초강대국, 미국의 목줄을 그토록 부드럽게 쥐었는가, 침묵하는 호랑이, 한국의 인프라, 제국주의 같은 자극적이고도 경외심 가득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정상들은 체면을 집어던지고 잇따라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한라인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들은 입을 모아 한국의 완벽한 공급망 통제, 전략과 미국마저 굴복시킨 인공지능 인프라 기술을 직접 배우고 싶다며 앞다투어 장관급 특사를 서울로 파견하는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가 갑자기 앞다투어 한국과 거래하고자 안달이 난 것일까요? 단순히 한국의 기술력이 좋아서라는 1차원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이번 미군 철수 협박 사태를 숨죽여 지켜보며 아주 거대하고도 본질적인 하나의 진리를 완벽하게 깨달아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과 경제적, 기술적 동맹을 깊게 맺고 그들의 인프라를 도입하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깡패 같은 미국조차 감히 함부로 경제 제재를 가하거나 무력으로 압박할 수 없다는 소름 돋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가 있으면 달러 패권이라는 무기를 휘두르며 국제 결제망에서 쫓아내고 철저하게 고립시켜 말려 죽이는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국가가 국방, 통신, 전력망의 핵심을 한국의 시스템으로 꽉 채워두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미국이 그 나라를 타격하거나 제재하려 할 때 그 충격파가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과 얽혀 결국 부메랑처럼 미국 본토의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미국은 섣불리 그 나라에 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전 세계 국가들 입장에서 한국의 핵심 인프라 기술을 자국에 도입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능 좋은 기계를 들여오는 것을 넘어 미국의 변덕스러운 제재와 폭거로부터 국가 안보를 영구적으로 보장받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지정학적 방탄조끼이자 안보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이익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불량률 0%에 수렴하는 한국 특유의 기적 같은 세계 최고 효율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선택지는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전 세계적인 경이로운 반응에 힘입어 한국은 그야말로 단군 일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막대한 이익과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의 거부 국가, 왕족들은 짐을 싸서 전용기를 타고 곧바로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가격 협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백지수표를 내밀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국의 그 위대한 인공지능 전력망과 해저 케이블 기술로 우리 중동의 메마른 사막과 국토 전체를 완벽하게 덮어달라고 말입니다.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독자적인 안보 생태계를 구축하고 싶어 했던 그들에게 한국은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자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유럽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눈치를 보거나 값싼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며 위태로운 외줄 타기를 하던 유럽연합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산 부품을 국방과 통신망에서 전면 배제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오직 한국산 시스템으로만 채우겠다는 이른바 올 메이드 인 코리아 정책을 채택하며 한국의 방산 기업, 전선 기업들과 수백조 원에 달하는 메가톤급 장기 독점 계약을 줄줄이 체결했습니다. 유럽의 밤하늘을 지키는 레이더부터 아시아로 뻗어가는 통신망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백악관 집무실의 커다란 창밖으로 지는 워싱턴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한때 우리는 한국을 우리가 만든 질서 속에서 부품이나 조립하고 물건이나 내다 파는 유능한 하청 국가 정도로만 치부했습니다. 적당히 겁을 주면 언제든 우리 발밑에 엎드릴 것이라 오만하게 착각했었죠. 하지만 2026년의 그 운명적인 충돌 이후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변방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지능과 지독한 인내, 그리고 숭고한 피땀으로 쌓아 올린 압도적인 기술력을 무기로 전 세계 글로벌 스탠다드의 규칙을 직접 써 내려가는 진정한 룰 메이커로 등극했습니다. 강대국들의 거친 으름장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줄을 여유롭게 쥐락펴락하며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완벽한 승리를 쟁취해낸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질서의 맥박은 워싱턴이나 뉴욕이 아니라 동방의 작지만 거대한 호랑이, 조용한 세계의 심장인 한국의 힘찬 박동에 맞춰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역시 그 거대하고 위대한 심장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숨을 쉴 수 있다는 이 뼈아프고도 장엄한 현실을 영원히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